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84쪽에 있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파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입지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입지라고 하는 것은 입지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 그것을 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입지 선정은 뭐죠? 예,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입지 선정이죠.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때요? 정적이고 공간적 개념이지만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적이고 공간 시간적 개념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4쪽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입지론과 적지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도가 주어져 있으면 그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입지론입니다. 자, 반대로 적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것, 그게 적지론입니다. 그래서 입지론은 부동성과 관련되고요.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하는 것이 185페이지 쭉 맨 위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는 부동성이 있어서 한번 입지를 선정해 놓고 나면 쉽게 어때요? 이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애당초부터 그 용도에 적합한 입지를 잘 찾아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지론과 관련해서 이제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주거지입지론 등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공업입지론과 상업입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교재 186쪽에 보면 이제 농업입지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입지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서는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이론은 뒤에서 우리가 지대론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지금은 생략하고 뒤에서 지대론 파트 공부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89페이지에 가면 이제 공업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공업입지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업입지론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공장 어디 지어야 합니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 어디 지어야 되죠? 네, 당연히 우리의 답은 공장 지어서 뭐 할 건데요? 돈 벌어야죠. 예, 그러면 돈 되는 곳에 공장 지어야죠. 맞죠? 자, 돈 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당연히 수입이 많이 생기는 곳에 공장을 짓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자, 또 기업을 경영할 때는 비용이 들겠죠. 그럼 비용은요, 어디에?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짓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네요. 그러면 수입이 많이 생기려면 물건을 사는 수요자들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당연히 물건을 사는 수요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이 많이 생기려면 수요자들이 많아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공장 지으세요 하는 이론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는요, 비용적인 면에서는 적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브란 학자가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런 이론을 전개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네요. 내 말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땐 누구 말이 맞아요?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수입이 많이 나오는 곳에 공장 지으세요. 아니요,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세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위에 논리는 며느리 논리죠. 예. 그래서 남편 돈 많이 벌어와야 잘 살지,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 시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네가 아껴야 잘 살지 뭐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나는 잘 모르겠고 다만 시험은 우리는 경로사상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기 쪽 베버 이론이 시험엔 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그린넛, 아이샤드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통합이론 그래서 싸우지 마라. 여기서 요거 빼서 이윤이 어떻게 되는 곳, 극대화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다 공장 지으면 되지 하는 이제 통합이론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그린넛이라든가 아이샤드 이런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베버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 191페이지에 가면 공업입지론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베버는 공장을 경영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비용이 듭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료지에서 원료를 어디까지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공장까지 가져와야 되겠죠. 또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시장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원료를 수송할 때 당연히 뭐가 들겠어요? 수송비가 들겠네요. 그 다음에 제품을 수송할 때도 뭐가 들어요? 수송비가 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자, 따라서 베버는 이 비용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들 거라고 첫 번째 생각했냐면 수송비가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송비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원료와 여기 있는 제품의 무게하고 거리하고 비례관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겁고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버는 다른 요건이 일정하다면 여기 있는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거기가 최적 공장 입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수송비 말고도 보니까 공장을 경영하려면 뭐도 들어요? 사람도 고용해야 되니까 노동비도 들게 되겠네요. 또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정보나 시설, 원료 이런 걸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집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물론 집적력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버 입장에서는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들고 노동비가 또 어때요? 적게 들고 집적 이익은 이것은 이익이니까 제일 커야 비용이 어떻다? 모여있을 때 이익이 커야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장소, 거기가 곧 어떻다? 최적 공장 입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시면 입지 삼각형이다 이런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192쪽 그 메뉴의 박스에 첫 번째 최소 수송비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노동비가 절약되는 지점과 집적 이익이 있는 지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 지점이 최적 공장 입지다 하는 건데요. 자, 베버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지 삼각형 모델을 도입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를 P 지점이다 라고 하자. 그럼 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입니다. 자,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인 P 지점이 있는데요. 자, 이 P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송비는 이제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원, 20원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에 보니까 지금 L 장소가 있습니다. L 장소. 자, L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노동력이 풍부해서 노동비가 즉 인건비가 어때요? 제일 절약되는 그런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L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지점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송비가 어떻게 될 거다?